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황장수의 월드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사린 독가스를 사용해서 한마디로 시리아 반군과 난민들을 갖다가 학살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의 대를 이은 독재자죠. 그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를 이어서 그 아들인데요. 원래 안과 의사였습니다. 상당히 인텔리였는데 처음에는 개혁적이다가 이 독재자의 아들로 권력을 세습한 다음에 점점 더 악독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중동을 휩쓸었던 지난 2011년 이후에 이 혁명 과정에서 마침내 개혁혁명의 열풍이 시리아까지 번졌고, 원래는 사우디 등이 지지하는 수니파가 이 시아파의 한 계열인 알라이파는 시리아 인구의 한 15%를 점하고 있는 기독교와 유사한 삼위일체 교리를 추종하는 시아파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인구가 한 2천만 명쯤 되는데요. 시리아 인구 중에서 한 300만 명,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리아는 이 프랑스의 영향이 매우 강했죠. 그래서 시리아는 나머지 중동 지역을 거의 영국이 그 영향권에 지배하고 있었던 반면에 시리아는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라크나 사우디 등으로 갈라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 시리아는 별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식민 국가들이 해방이 될 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리아는 과거 프랑스의 어떤 식민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시리아는 이 오래된 중동의 도시, 즉 바그다드, 그 다음에 모술, 다마스커스, 이런 도시들이 아파스 왕조 때부터 있었던 중동의 대표적인 도시들인데요. 이 시리아는 원래 레바논까지도 자신의 영향력에 넣고 있었고, 레바논과 시리아는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기독교 인구들이, 유사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사는 레바논이 이 독립 과정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레바논을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은 이 시리아 군대가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전격 철수를 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레바논의 전 총리를 암살을 했죠. 그런 어떤 부분이 시리아의 지금 이 역사입니다. 자, 시리아가 지금 독재자 알 아사드는 그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의 차남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안과학을 공부하고 영국에 유학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에 유학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되었는데, 원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의 형이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아버지 하페즈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고, 99년에 이제 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갔죠.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 영어와 프랑스에 능통하고 이렇게 상당히 인텔리였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시리아 최초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보급에도 앞장을 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위독한 뒤부터는 인근 국가나 유럽 등과의 외교관계를 직접 처리를 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대신에 나라를 통치하다가 2000년 아버지가 죽으면서 시리아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지금 이 지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국영기업 민영화라든지 경제개혁, 부패 추방, 자본주의 시장 도입, 정치범 석방 등 개혁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2005년 3월에 당시 아까 말씀드린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군을 철수하고 레바논에 대한 군사 개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도 했고, 냉철하고 겸손하고 또 인텔리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리아의 특유의 이 정치 풍토, 즉 수니파가 시리아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수년간 가뭄으로 이렇게 시리아 인구 한 20%가 농사를 짓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농민들의 반발이 좀 심각해져서 또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고요.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개선을 하려 했어요. 아버지 때는 철저한 친러를 지향하면서, 친소련, 친러를 지향하면서 북한과 수교를 했고, 한국과는 한동안에 수교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리아가 한국과는 수교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참 남들은 믿지 않겠지만 한국과는 아직도 미수교 상태입니다. 수교한다 했지만은 북한하고 시리아가 군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북한의 조종사들이나 북한의 군사교관들이 시리아의 독재를 유지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시리아가 아직도 한국과는 수교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는 팔미라라고 기원 후 한 1세기경에 제노비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별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당시 로마와 페르시아와도 맞섰는데 나중에 점령이 되고 난 뒤에 이 제노비아 여왕의 왕국이 팔미라 지역에 거대하게 건설이 되어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 유적지처럼요. 거기에 로마가 또 이 중동의 거점으로 크게 이렇게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보다도 더 고대 로마 유적 그리고 또 이 제노비아 여왕 시대의 유적들이 있어서 팔미라는 중동 최대의 고대 유적지로 손꼽히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팔미라뿐만 아니라 알레포 등 역사에 나오는 매우 오래된 고대 유적지들이 오히려 그 사막이 많은 이라크보다 초원지대가 많은 시리아에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역사적 도시 아닙니까? 다마스커스라든지 이런 도시들이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결국은 처음에는 수니파를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바샤르 알 아사드의 이 시아파 중에서도 알라이파, 특히 이란 등과 연계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금 이라크도 시아파가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전부 다가 범시아파 계열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이 사우디가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한 수니파 반군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파 전쟁처럼 시작이 되고 그래서 자스민 혁명 당시에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을 휩쓸은 그 혁명의 열풍이 예멘으로 왔다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시리아에서 터졌습니다. 당시에 사우디가 열심히 반군들한테 무기도 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또 알 아사드를 지원했고요. 이 사이에 수니파인 것처럼 하면서 IS가 한마디로 이라크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시리아 라카를 중심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싸움 양상은요. 수니파 반군, 시리아 정부군, IS, 또 종교와 관계없는 시리아 민주 반군 이렇게 4개 파벌 정도가 서로 간에 누가 적인지도 모르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내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이 거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원인 중에는요. 다른 정권 같으면 벌써 넘어졌을 건데요. 러시아가 시리아의 군대도 주둔시키고 또 시리아 바닷가에 러시아의 이 군함들을 주둔시키고 또 시리아의 공항을 러시아가 비행기들이 이렇게 거기에 착륙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공중폭격을 통해서 반군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군들 편을 들어서 싸우던 터키 군대하고 러시아 전투기하고의 어떤 싸움에서 터키 군인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해서 조종사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터키하고 단교환이 어쩌다가 합의가 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를 버티게 하는 주 원인이고 중국도 지금 시리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전 양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만 300만, 2천만이 좀 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해외로 흩어져 가고 있고, 도시들은 거의 다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 약화된 IS를 보면서 이제 IS는 끝났다고 보고 국제 세력들이 전부 공동으로 IS를 공격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반군 중에서는 IS가 제일 세고 나머지 반군은 지금 약해졌으니까 IS만 죽이면 아사드가 다시 집권하고, 미국은 아사드도 싫어서 사실상 반군을 지원하다가 반군 중에서 IS가 지배를 해보니까 이제 IS가 겁이 나서 트럼프는 사실은 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IS를 박멸해버리고, 시리아는 아사드의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정부를 꾸리자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 러시아와 친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렇게 곤욕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밀약이 있었다. 선거를 러시아가 도왔다. 이래 되니까 트럼프는 느닷없이 시리아를 공군 비행장을 사린 가스를 살포시킨 비행기가 거기서 출발했다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중해에서 한 60발을 쏘아서 초토화했다 했는데, 다음날 시리아 공군기가 그 공항에서 떴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고 치면서 아무 자고에도 쓸모없는 시설물들만 떨었지 실제 공항 할주로와 이 비행기는 제대로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가 있던 자리는요, 고대 레바논과 더불어서 페니키아 왕국이라고 해서 당시 로마와 이렇게 서로 고대 그리스와 다투던 그런 어떤 이 지중해의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매우 오래된 지구상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고, 한때는 그리스 로마와 고대 문명을 다툴 정도로의 전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 구성도요,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바트당이 지배하면서 이 종교와 정치를 거의 분리하다시피 해서 다른 어떤 중동 나라처럼 이 종교가 지배하는 부분도 약화되어 있고, 또 소수 알라이파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종교 부분에 대한 강요가 좀 덜했습니다. 이라크에도 바트당이, 후세인이 바트당 출신이고 시리아도 바트당,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라크도 사실상 중동의 국경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의적으로 끊는데 서로 두 나라를 구별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과거에 사막 국가일 때는 오아시스 주변으로 작은 국가가 건설되고 사막은 국경이 없었죠. 그냥 도시국가 형태로 바그다드 근처에 이렇게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다마스커스 근처에 지배하는 이런 형태의 이 나라라는 개념이 좀 희미한 도시를 중심으로 간 무역, 대상 무역이나 지중해 해상 무역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에 지금 내전이 발생을 해서 전 국민이 다 지금 초토화되어 가고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애초에 알 아사드가 미국하고의 집권 이후 굉장히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미국이 그게 어렵게 된 부분이 후세인을 압박을 했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치기 전에 시리아가 무역으로 지금 중국이 북한을 그러는 것처럼 이라크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돕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시리아가 좀 못마땅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9.11 테러가 난 이후에 시리아의 정보기관들이 알카에다 또 이런 이 지하디스트 관련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면서, 시리아는 독재국가니까 정보기관이 굉장히 세게 해서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시리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상당히, CIA는 시리아 알 아사드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고 할 정도였지만은 결국은 부시 대통령이 시리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미국이 후세인을 쫓아낸 다음에도 시리아가 국경에 무장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부분을 통제하고 미국에 협력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는데도요. 자, 미국은 근본적으로 시리아를 조지 W 부시는 불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가 종교상으로 친이란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친소련, 친러시아고
또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바논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에 있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을 시리아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조지 W 부시는 이 기독교, 특히 또 이스라엘 영향력,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아사드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시리아에 대해서 계속 시리아의 노력을 무시하면서 배타적이다 보니까, 자, 시리아도 미국에 실망을 하고 이제는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2007년 9월에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시설이라는 건물을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F-16 전투기를 보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시리아하고 미국은 거의 이제 냉정한 관계로 돌아서 버렸고, 2011년에 3월 달에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다마스커스에서도 한 10,000명 정도의 시위대가 이렇게 반정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 아사드가 시위가 일어난 첫날부터 이 실탄을 발포하고 유혈 강경 진압을 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정부 시위가 급격하게 번져가면서 이제 시리아의 이 정보기관이나 아사드의 이 친위대들이 계속해서 시위대들을 강경 진압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이 알 아사드가 이 반정부 시위가 결국 반군으로 번져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 진압의 배경에는 알 아사드 개인이 아니라 바트당이라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당이, 옛날에는 사회주의로 출발했습니다만 이제는 중동 특유의 독재주의 정당이 됐는데, 이런 정당이 결국은 아사드를 얼굴 마담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아사드가 하는 개혁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던 참에 반군이 이 반정부 시위를 하니까 강경하게 진압을 해서 아사드로 하여금 자신들 편에 서게, 너 되지도 않을 개혁 정책이나 또 과거에 너네 아버지나 이런 스타일을 고친다, 독재를 없앤다 하지 말고 원래 독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 아사드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그 뒤부터 이제 반정부 시위는 반군으로 번져갔고, 더욱이 이제 그 이후부터 국제적인 어떤 세력들이 다 개입을 하면서 시리아는 국제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종파 간의, 수니파 시아파 간의 대립이고, 주로 반정부 시위를 한 사람들은 수니파 다수가 시아파 소수 정권에 대해서 대항을 한 부분과 같습니다. 지금 후세인이 무너질 때도요, 후세인은 역으로 수니파고 이라크에는 시아파가 많았습니다. 시아파가 소수 수니파가 집권하는 부분을 뒤집은 거예요. 미국을 등에 업고. 거꾸로 시리아는 시아파 중에서도 소수 종파가 이 시리아를 지배해 오다가 수니파 다수의 어떤 구원을 하는 사우디 등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내전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수니파 반군을 사우디와 더불어 지원했는데 IS가 세력을 키워서 쓸어버리다 보니까 반군 전체를 IS가 대변해버리는 양상이 되어버렸고, IS는 이라크 일부와 더불어서 시리아에 걸치는 국가가 되어버리면서 미국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와 러시아는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골칫 덩어리를 해결한다고 이 집중적으로 IS를 폭격하고 했는데요. IS만 폭격한 게 아니라 수니파 반군들이나 좀 민주화된 이 시리아 반군 등을 갖다가 같이 공격을 다 해버렸습니다. 즉 IS 공격한다는 핑계로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순수한 수니파 반군이나 또 민주화 운동 반군들을 다 동시에 공격을 해버리면서 세를 넓혀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제 또 당선이 되고 하니까 이 미국이나 이 아사드 정부가 힘이 더 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태에서 자신들이 득세했다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뭐 우리한테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린, 독가스까지도 살포했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체면, 또 북한 길들이기, 더 나아가서 러시아하고 트럼프하고의 유착관계 의심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이 공군기지 등을 폭격했지만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59발을 쐈죠. 이 또한 시리아의 핵심적인 이 공군 전력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활주로나 비행기는 그만 멀쩡하게 두고 일부러 비본질적인 데다가 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유엔에 협상을 제안을 했는데요. 자, 러시아가 조금 곤혹스러워졌죠. 이러니까 유엔에다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 러시아가 공동으로 3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자, 이 부분은 앞으로 평화회담을 해서 이 시리아 사태가 수습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유엔, EU가 일단 회담은 하겠지만은 독가스까지 살포한 아사드를 향후에 휴전회담이 생기고 그 이후에 새로 시리아에서 이 선거를 통해서 아사드를 포함한 세력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시리아 사태는 장시간 더 내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르드족에게 사린가스를 살포해서 나중에 미국이 90년대, 2000년대 두 차례 후세인을 치는 구실을 제공했었습니다. 결국 이 독가스를 살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가스를 살포한 정권을 민주 정권의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시리아 내전 사태는 좀 더 장시간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딜레마는 이대로 방치하자니 처음에는 아사드가 주적이었고 이 순위파 반군들을 지원했는데 언젠가부터는 IS가 순위파 반군들을 전체를 차지하면서 한마디로 나머지 반군들은 질이 멸렬해지고, 그러면서 IS가 전 세계로 테러를 수출하다 보니까 미국은 IS가 이제 주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미국은 IS를 주적으로 삼느냐 아사드를 주적으로 삼느냐 하는 관점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IS에 대한 박멸에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아사드 정권조차도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IS와 아사드 정권 둘을 적으로 하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터키 또한 아사드와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터키도 IS 박멸전에 참가하고 있지만 아사드하고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300만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점점 이슬람 경향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터키하고도 지금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중동 정책은 꼬여가고 결국은 미국은 아사드의 이번에 이 독가스 살포에 대해서 형식적인 폭격을 한번 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또 그대로 IS를 먼저 숨통을 조이는 쪽으로 가게 되고 선거를 통해서 이런 민주정부를 구성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명분을 내어 걸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사드의 부인이 아스마 알사드라는 여자가 영국 국적을 갖고 있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유학 와 있던 아사드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나이도 4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했고 2000년 전까지 JP 모건이라는 금융회사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학무기 살포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 아스마 알 아사드의 국적을 이렇게 박탈을 하라는 요구가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이 아사드를 두고 시리아의 내전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시리아 내전의 최대 걸림돌은 아사드다라는 국제적인 지금 비난 또한 점증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트럼프는 시리아 내전에서 간접적으로 IS를 공격하고 아사드도 규탄하는 이중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와중에 북한은 시리아 아사드에게 독립기념일 축전을
보내면서 시리아와 북한의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 돈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둘만 남은 독재자 콤비끼리 우애도 아주 돈독합니다. 실제 이번에 시리아 내전에서는 북한의 조종사라든지 북한의 특수부대가 정부군과 더불어서 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지금 내용이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어떻게 수도만 유지한 채 저렇게 오래 버티면서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강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요, 국제 이 내전의 양상에서 거의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 북한 등이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종교적 대립 등이 그 배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사드도 독재자고 잔인하게 민주화 시위를 진압해버린, 한마디로 한때 개혁가이다가 이제는 독재자로 전락한 사람이지만은 또 그 이면에 거기에 대항하는 반군들의 대표주자가 IS가 돼서 전 세계로 테러를 수출하는 국가 형태의 모습을 갖추면서 시리아 내전은 앞으로도 한동안 오랫동안 진행될 거고,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은, 또 시리아의 고대 문명 유적들은 폐허가 되어 가고 있고, 시리아의 곳곳에서 어린 애들이 폭격된 더미 속에서 죽어가거나 다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앞으로도 한참 오랫동안 끝도 없는 내전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리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아주 미묘한 국제적 위치가 저 전쟁을 멈추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